사실 그냥 여러분들 주식 사놓고 그냥 어디 떠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을 안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계속 좁아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요. 대체적으로 비가 오면 시장이 조금 한산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어떤 움직임은 아닙니다. 정권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지주사의 움직임도 더더욱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에서 제일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방산주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원전주가 움직여주면서 뭐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태양광, 풍력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의 40% 이상은 지금 원전 방산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나머지 종목들, 일반적인 종목들의 거래는 좀 부진한 편이고요. 특히 시세가 형성되지 못하고 쉬어가는 날은 거래가 뚝 끊겨버리는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어제 지난주 지주사들도 그랬고요. 오늘 다시 지주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며칠 동안 거래가 완전히 죽여줬었죠. 그리고 정권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주는 시세가 한번 딱 붙었다가 그냥 멈춰버리죠.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장중에 한번 출렁이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다시 대감아 버리는데, 대감을 때 거래가 쭉 붙어버리니까 또 따라가면 덜커덩 해버리죠. 따라가면 덜커덩하고 그 다음날 되면 밀리는 모습 보여줬다 손절하고 나면 돌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포인트,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2900 넘었다가 살짝 밀렸었죠. 지금 지수의 움직임은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고요.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이게 정권주의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볼까요? 코스피 지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 있다가 돌려주는 양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권주가 사실은 지금 현재 주도주다라고 이렇게 보긴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지금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량 거래를 심고 움직이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엄청난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권주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다는 양상들. 조금 전에 봤던 방산주나 원전주 같은 종목들에 비해서 장중에 그 시세 탄력은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D&D 파마텍이 지금 상한가를 들어왔습니다. 127,000원. 제가 저희 매매폴드에 D&D 파마텍을 5만원대 초반에 51,000원대인가요? 51,000원대 편입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자로 수익률은 150%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좀 아깝죠. 더 샀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항상 시세가 진행되고 난 후에 보여지는 거니까 그때 좀 더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매매폴드에서 그 두산에너빌리티도 33,700원에 들어갔다가 4만원 초반에 출렁일 때 너무 짧은 기간에 움직여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발생해버리고 있는 어떤 상황.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양극화되고 있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꾸준히 계속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고, 이게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이거든요. 강세장이 시작되게 되면 지수는 거의 매일 올라간다라고 해야 됩니다.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덜커덩 하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덜커덩 하게 되면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던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는 현상들,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을 가지면서 던져버리고, 초기에는 충격이, 장중에 나타나는 충격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점점 더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냥 출렁이지가 않습니다. 장중에 한번 잠시 출렁거리면 바로 매수세가 쫙쫙 들어오면서 시세를 붙여버리죠. 반면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또 한번 움직여주고 시세가 어느 정도 20-30% 이상 올라주게 되면 그때 정신없이 막 매매에 집중하고 있던 종목들은 그때 되면 움직임이 좀 저하되거든요. 그때 와서 보면 이쪽에서 또 수익이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쪽으로 또 덤벼들게 되고,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오늘 D&D 파마텍을 한번 볼까요? 여기 D&D 파마텍인데 작년 제가 요 구간에서부터 27,000원대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4만원 한번 갔다가 다시 밀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사실 되게 무서워 보였었죠. 되게 무서워 보이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지나보니까 아무 때나 사도 됐네. 그리고 이 구간도 사실 되게 지겨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2, 3월달까지 되게 지겹게 5만원 넘어서고 6만원 넘어서려고 하면 밀리고 아마 제가 그때 매매폴드에도 7만원 넘어서야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7만원 넘어서고 나서 자리 잡고 오늘 상한가 가버리니 저희 매매폴드 현재 147%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9% 올라서 147%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한가는 30% 이제 편입 단가가 낮으니까 오늘 하루 수익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40% 이상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고 있어서 시세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뻥 터져줄 때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거죠. 마음은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런 마음은 간절한데 차로 들어가면 안 움직이죠. 차로 들어가면 덜커덩하고 안 움직이고, 그 사이에 다른 것들도 똑같이 덜커덩하면 괜찮은데 사로 들어가면 좋아 보여서 사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 가고 별 관심 안 가지고 있던가, 오히려 진짜 안 좋아지네 싶어서 정리하고 난 종목은 그 다음날 또
또 붙여버리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걸 구분짓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진짜 강세장이구나. 아직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강세장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종목별로 접근하고 재료별로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주식 사놓고 그냥 어디 떠나셔도 됩니다. 오히려 안 보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을 안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냐면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야가 계속 좁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진짜 큰 게임을 할 거야. 100% 최소한 100% 이상 사면 100% 이상 볼 거야 하면 오늘 사고 좀 밀려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데 반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단타하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정권회사 다닐 때 우리 그때 정권회사는 수수료 따먹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야지 실적이라는 걸 올리기 때문에. 수수료 완공 수수료 1.3%니까 주식 사서 1.3%, 1.5% 혹은 2% 정도 수익을 내려고 막 종목들을 찾아서 보다 보면 종목이 하나도 안 보여. 종목 자체가 안 보여. 저거 살까 말까 하다 고민돼서 잠깐 있으면 걔가 한 5% 올라가 버리죠. 다른 종목들 살까 말까 하다가 사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짧게 내가 수익을 내려고 막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진짜 주식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얕은 수익에 집중을 안 하는 게 훨씬 좋다. 대신에 지금 움직일 때 대응해볼 때 비중을 한 방에 10%, 30%, 50%씩 이렇게 지르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조금은 가볍게 얘도 안녕 너도 안녕 이렇게 직접 해보는 그렇게 하다가 자리를 딱 잡을 때 비중을 확 더 실어버려요. 그런 매매가 필요한데 지금 방산주나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미 슈팅 구간이잖아요. 이미 슈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는 그냥 단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엄청나게 집중되는 것도 단기 매매자들이 매매가 변동성도 크고 장중에 잘 움직이니까 요 작은 거, 큰 거 바라지도 않거든요. 작은 걸 바라고 들어가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단기 매매로는 시장에서 제일 활발한 쪽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단기 매매를 나가다가 한번 덜컹할 때 힘들어지는 거고 계속 짧게 끊어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짧게 끊어쳤는데 며칠 지나서 보면 내가 짧게 끊어치고보다 월등히 더 많이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매매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걸?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으면 오만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아까 팔걸, 아니 이 주식은 그냥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을걸, 이건 어제 팔걸, 이런 생각들 계속 하다 보면 혼미해지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게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을 대응하는 방식, 원칙들을 좀 더 명확하게 내 생각과 시장의 움직임이 다르더라도 원래 내 생각과 시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시장을 쫙하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종목을 내가 다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가진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다 보면 거기서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상황이 훨씬 쉽게 만들어진다. 보통 그러잖아요. 100일 빠지고 2, 3일 오르면 원위치 된다는 거. 그게 주식시장이잖아요. 1년 365일 주가 빠지다가 한두 달 올라가면 그 이상 수익이 나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문제는 시장에 있으면서 계속 오늘도 화려한 종목, 어제 화려한 종목과 오늘 화려한 종목이 좀 다르거든요. 어제는 어제 화려했던 종목을 보고 오늘은 또 오늘 화려한 종목들을 보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시장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진 않다. 이런 점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를 좀 잘 억제하고 억누르고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강세장일 때, 약세장일 때보다 강세장일 때가 사실 더 힘들어지거든요. 왜 힘들어지냐면 약세장일 때는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손실을 보고 있지만 위안이 돼요. 쟤도 저 친구도 어차피 다 손해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시장이 강세장으로 바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나는 별로 시장에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내 거는 소외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다 돈 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변 지인 동료나 지인분들이 어제 샀는데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 기분이 째진다 이런 얘기 하면 축하해 주면 좋은데 축하가 잘 안 되죠. 나는 내 거는 안 올라가는데 시장 좋다는데 저 새끼 맨날 강세장이라고 떠드는데 강세장 개뿔 내 거는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강세장일 때 심리적인 압박감, 위축감 더 많이 받게 되고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해져요.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니까 빨리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행동을 빨리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슈팅 빠바박 들어가서 막 엄청난 거래 터지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슈팅 들어가서 하루에 막 순식간에 10%씩 올라가고 하는 종목들을 내가 매매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 매매하러 들어갈 때는 아주 얇게 정말 슬라이스 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따다닥 하면 괜찮은데 그런 종목 들어가서 거기서 또 큰 걸 노리다 보니까 중간에 나타나는 변동성이 올라가기만 하나요? 변동성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터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 보면 또 다른 거 올라가고 어제 올라가고 오늘 올라가고 또 내일 또 다른 종목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완전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강세장일 때 더 페인이 많이 나와요. 약세장일 때보다 강세장일 때 더 페인이 많이 나옵니다. 약세장일 때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근데 언젠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고생하던 그 아픔 때문에 올라오니까 너무 기뻐서 일단 본전에서 정리하자 싶어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잘 안 빠지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니까 또 따라 들어가고 매매는 잘 돼요. 사서
이익 나고 파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강세장일 때는. 근데 팔고 정말 배가 아파지는 현상들도 더더욱 많아집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일 때는 이게 강세장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잘 알기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미 4월달부터 계속 강세장이다라고 대세 상승장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런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하나의 모듈화시켜서 이게 강세장이다. 요게 강세장, 요건 약세장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세장을 많이 경험했죠. 강세장도 많이 경험하고 약세장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약세장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거. 강세장이 형성될 때, 강세장이 만들어질 때 초기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구나. 바뀌는 상황인데 이게 좋게 바뀌는 거, 나쁘게 바뀌는 거. 물론 저도 정확하게 알진 못해요.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 그러니까 저는 복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을. 옛날 지나온 거, 어제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늘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온 어떤 과거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월 5일 날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달의 움직임이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그날과 비슷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나타났던 현상이 2020년 6월 15일 시장 흐름하고 거의 유사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하루아침 원점으로 돌아서기보다 점진적으로 맞을 때 한번 세게 딱 맞아주면 회복하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현상들은 시장을 압박할 매물들 자체가 별로 없어요. 시장이 쉽게 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세의 탄력은 더 강해집니다. 지금 방산주 많이 올랐죠. 원전주 많이 올랐죠. 전력 설비주도 올랐죠. 정건주 많이 올랐죠. 지주사들 많이 올랐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다양한 종목들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든 간에 쉽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순번이 다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주사 정권주가 움직이는 거는 얘네들이 주도주는 아닙니다. 절대로. 얘네들이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완전히 끌고 간다.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얘네들은 시장의 초입 영역에서 보여지는 강세장을 의미해주는, 지금은 강세장이다. 야, 인간들 정신 차려. 지금 강세장이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의미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더블 나거든요. 얘네들이 더블 이상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크게 나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10%, 20%, 50%는 수익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제 사면 100%씩 올라야지. 사면 두세 배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이제 거의 끝자라고 가는 구간인데 그때부터 더 갑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고 들어와서 더 집단적인 행동들을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시세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상황들이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차분하게 이럴수록 시장을 잘 체크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세장이 원래 더 힘들다. 사돈이 땅 사도 배가 아픈데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못 벌고. 근데 나만 못 벌고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돈 벌고 있다는 생각을 시장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수고하십시오.